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새해에 우리 양산시에 좋은 소식들을 가져다 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양산 발전을 염원하시는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덕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건 사업인 사송 IC 신설은 법정 사업화로 사업 추진의 단초를 찾았습니다. 웅상천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산의 해난 해결을 위해 예산 소유위원으로서 동분서주한 결과 양산시 관련 국비 예산이 총 5,319억 원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두관은 양산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을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산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코로나로 3년 만에 첫 의정보고회를 갖게 돼서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양주 동면에는 오전에 의정보회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는 웅산 사계동 우리 시민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경남이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산시 인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온 우리 덕계동하고 동면이 그러는데요. 앞으로 아마 소주동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산은 이제 보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이고 사실은 청사로도 거론됐던 곳이라서 저는 또 보울경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제출해 1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보울경 메가시티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당사자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이 더 큰 양산으로 또 보울경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부산, 양산, 울산 광역전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또 그동안 이루지 못했지만 마침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 당해 8월에 국토부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5군데인데요. 선도 사업이 선정되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지난 9월에 의원실에 중간 보고를 했고요. 철도공단,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및 부처와 긴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약칭 사타가 마무리되면 연중에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양산시에서 가져온 기본안은 트램이었습니다. 우선 급하게 좀 해야 되니까 그나마 예산이 적게 드는 트램을 검토를 했는데요. 4차 철도망 계획 반영 후에 국토부에서는 경전철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사실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경제성하고 수송량 이런 데 분리해서 트램보다는 강력철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전철이라고 해서 예산도 1조 한 4, 5천억에서 3조 5천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웅산은 지하철로 하는 걸로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울산시
부산시 경남, 우리 양산시가 주동해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된 이후에 지방비로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하고도 협의를 했고 장관이 어떤 분으로 바뀌더라도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양산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안을 그대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저쪽 그 동면에 있는 사중 신도시가 한 4만 정도 들어오는데 하이패스 IC 신설하고 이게 양주 동면의 주요 현안인데요. 아마 2024년 4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 굉장히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간에 이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LH 비용 분담을 지적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적을 했지만 국토부 강역교통계획의 법정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우리가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로 실마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사성 YC 추정 사업비 약 130억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토부 강역교통 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IC의 정확한 위치와 관련해서 여기 우리 동면하고 양주동 주민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 굉장히 그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위치는 전문가들하고 국토부하고 또 설계 담당 엔지니어링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IC 위치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 아까 잠깐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이자 예산소위위원을 해서 639조 예산을 제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교통, 토목, 국토부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전액 살려냈고요.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예산 삭감도 되지 않도록 했고 또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까지를 요구를 해서 예산소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산시는 전체 5,319억 원이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매년 안에 국비 1조 원을 확보하는 양산시로 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산은 부울경 중심 메가시티 청사 옹상지역 유치가 유력했던 상황인데 박한수 경남지사가 협약을 탈퇴하고 부산, 울산도 연이어 활동을 하고 3개 시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사실은 자초화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권이 바뀌도 사실은 좋은 정책들은 선거에서 마무리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걸 바꿈으로 해서 약 30조 예산 중에서 전체가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애초에 30개 중에서 19개 사업을 올해 반영하려 했는데 그것도 10개 정도가 날아가고 9개 정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한 몇 년 더 늦추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도지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과 선의 경쟁을 하고 또 일본에 가서 상해, 홍콩과 심천, 싱가포르 이런 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도 내년에 있을 총선에 약간 쟁점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 스마트 물류단지의 5만 평 정도는 아마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한 1,700명 정도 고용이 될 것 같고요.
올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가 완성이 되면 대기업 연구소라든지 대기업의 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해화강 정비 사업은 경남도로 도 하천으로 이관이 돼서 경남도 계획에 따라서 정비와 교량 건설 이런 거가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 친수 공간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주민들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홍상 다목적 강당 정주 그리고 관내 학교 창호 개선과 화장실 현대시설, 홍상 센트럴파크 조성 예산도 꾸준히 확보해서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상 센트럴파크 조성 공사는 21년에 본격 공사를 했는데요. 성동일 문화재 유적 발굴로 인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정리가 되고 다른 시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행정타운, 동부경찰서 예산도 반영이 됐고요. 동부소방서 등 공공의 입주 예정인데요. 지난해 이제 나동현 시장 취임으로 부지가 재검토되었다가 다시 인근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행정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양산 동부경찰서하고 소방서 신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송인데, 사송 복합 커뮤니티 조성하고 체육센터, 도서관, 또 롬센터 등 사송 4만 명 새로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문화 복합 시설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동권이긴 합니다만 양주동에 있는 양산 복합 문화학습관 내년 4월 예정이고요. 양산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작년에 신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팩토리과 AI 자동차 제어과 스마트 콘텐츠과 예식 조력과 등 4차 산업에 좀 조응하는 그런 학과를 신설해서 21개 학교 378명을 전원으로 해서 2025년에 개교를 목표로 동맹 검산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랑을 하면 박정훈 경남교육감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교육부에서도 중수 심사를 잘 해주셨고, 또 우리 표병호 전 도의원도, 지금 정무부장은 표병호 도의원도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최순호 시의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해서 잘 됐습니다. 석검산 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은 학교가 많이 교실이 안 차서 학교 종량제를 이유로 좀 어려움을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는데, 도교육청과 우리 최순호 시의원 등 시하고 잘 협의해서 박정훈 교육감하고 잘 의논해서 석산의 중학교 신설 문제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상의 축사 악취 때문에 두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축사하고는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또 축사 대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석규 의원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저도 공약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 양주동 공영 특정지역 시내구간 송전탑 송전술로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양주동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 한전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못했습니다. 올해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7월경에 다시 공모 영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고향이 이제 경남 남해고 도정을 하고 또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정자치구를 상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또 전혀 인연이 없었던 김포에서 제가 국회를 했는데요. 제가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사실은 양산으로 3년 전에 올 때 김포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왔고, 또 고등학교도 하나 신설해가 작년에 이미 제가 2020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고청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하나 만들기 참 힘들더라고요. 중학교도 한 2개 만들고 초등학교 7개. 물론 김포는 제가 2014년에 갔을 때 30만이었는데 지금은 5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옛날 한강 신도시 쪽에 4만 세대, 약 1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발표를 해서 아마 10년 안에 김포는 한 90만 정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가 팽창하니까 학교를 늘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해설해서 김포에서 당연히 재선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또 당연히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우리 매곡동 있었고, 또 제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중도에 그만둬서 경남 노민들이 지원 제도 있으니까 빚을 갚으라고 양산으로 가라고 해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게 또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 저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저는 그 점 정말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역 현안들을 열심히 크고 작은 현안들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양산의 가장 큰 현안인 강력철도 문제는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야당이면 국회에서 좀 여담입니다만 정부 여당을 많이 비판하고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하고 안제도 한 30년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알지만, 그거는 뭐 사적인 거고 국회는 공적인 공간에 그런 게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 홍산, 양산, 강역철도 이게 이 오포에서 해서 우리 홍산으로 해서 울산으로 쭉 가잖아요. 울산역에서 다시 북정역에서 우리 양산을 거쳐서 김해 대동 진영으로 가는 것까지 다 연결돼요. 1차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고 하루 이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울산, 양산, 부산이 늦어도 1시간 반, 빠르면 1시간 안에 이 생활권이 되게끔 만드는 철도거든요. 강역철도 예산이 10조를 1년에 투입을 하면 구조 한 5천억이, 구조 한 7천억이 수도권에 배정이 됩니다. 수도권은 지금 교통체 그렇게 잘 돼 있어도 모자라서 지하 80m에 GTX를 지금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꽃만큼 하는 예산도 국토부에서 안 주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주 하순도 지금 강역철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 지방에 있는 강역철도, 대구는 대구 시내에서 뭐 군위 쪽으로, 신공항 쪽으로 하는, 대구시에서 군위, 나주에서 하순, 우리 웅산, 울산, 목포, 웅산, 울산, 이거 경기도는 용문에서 홍천 하는 게 5개가 선도 사업입니다. 인천 쪽에 하나가 있고 5개 선도 사업에 이 공상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한테 참 세계 비판할 거 있어서 하나만 하고 2개는 약간 톤다운 해가 내가 물어보고 이랬다니까요. 이게 혹시 날아가면 어쩌나겠어요. 그랬던 보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올해 개묘년 새해에 우리 시민 여러분, 홍상 주민 여러분, 또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